네, 안녕하세요. 찬이 삼촌 백승찬입니다. 어린이 책 맞아요 시간은 한 주에도 많은 어린이 책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재미있고 의미 있고 읽기에도 즐겁고 또 생각해 볼 거리도 있는 책을 두세 권 정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소개해 드릴 책은 늑대와 오리와 생쥐라는 책입니다. 어린이 책 분야에서는 큰 영예인 갈데콧상을 받은 작가 존 클라센과 맥 바넷이 함께 그린 작품이고요.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볼까요? 이른 아침 생쥐 한 마리가 늑대를 만나서 시작합니다. 보통 그림책 같으면은 이럴 때 생쥐가 어떻게 늑대를 피해 도망치느냐로 끝나게 되겠죠. 놀랍게도 두 번째 페이지에 바로 늑대는 생쥐를 잡아 먹어버립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생쥐는 공경에 빠지죠. 늑대의 배 안에 들어가 어떡하지 큰일 났어 패닉에 빠지지만 의외로 뱃속에 오리 한 마리가 이미 들어와 있었어요. 오리는 이 안에서 너무나 자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침대도 있고 먹을 것도 많고 그리고 심지어 주방 도구에 가재 도구까지 갖추고 있네요. 그러면서 쥐가 물어보죠. 대체 어떻게 이렇게 여기서 잘 살 수 있니? 하니까 오리가 하는 말이 밖에 있을 때는 늑대한테 잡아먹이지는 않을까 걱정했어. 하지만 이 안에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는 걸. 오히려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고 역으로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쥐와 오리는 늑대의 뱃속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요리도 해먹고 춤도 추고. 그러니까 당연히 늑대는 뱃속이 울렁거리니까 아주 공경에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늑대가 왜 이렇게 되느냐 화를 내고 하니까 오히려 협상을 하죠. 안쪽으로 와인이나 치즈 좀 보내면은 우리가 조용히 있어줄게 하면서 그 공포스러운 상황을 역으로 이용하는 협상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반전이 일어납니다. 사냥꾼이 나타나요. 사냥꾼이 늑대를 잡기 위해 오고 늑대는 거의 잡아먹힐 위기에 놓입니다. 그러자 이 안에 있던 쥐와 오리도 이 자신의 안락한 가정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쥐와 오리가 밖으로 빠져나와서 사냥꾼을 놀라게 해서 사냥꾼을 쫓아내고 다시 늑대와의 협상 끝에 늑대가 나를 구해줬으니까 무엇이 필요하니 하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 하면서 다시 늑대 뱃속으로 들어가서 즐겁게 논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 공포스러운 상황에 처해서도 오히려 공포를 역이용하는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도 같고요. 그리고 오리의 배포를 생각할 수도 있죠. 그 늑대는 오리를 먹었지만 늑대는 내가 늑대에게 먹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늑대의 뱃속에서 살고 있다 라고 당당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전의 묘미가 있기도 하고 또 재치가 있고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개할 책은 나는 아무나 따라가지 않아요 라는 책입니다. 독일 작가 다그마 가이슬러라는 사람이 글과 그림을 그린 책이고요. 부제로 처음 만나는 올바른 안전교육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되면 안 된다는 것은 모든 아이들에게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교육하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물론 이 책도 그러한 기본적인 교육을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읽어보면 조금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루라는 소녀가 주인공입니다. 루는 학원이 끝나고 엄마를 기다리고 있어요. 모두가 엄마 아빠가 오기를 기다리지만은 루의 엄마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루의 엄마는 루에게 아무나 따라가면 안 된다. 아는 사람만 따라가라 라고 이미 말한 상태입니다. 그때 한 아주머니가 다가옵니다. 루 여기서 뭐하니? 집에 데려다 줄게. 루는 얘기합니다. 전 아줌마 따라가지 않을래요. 아줌마는 놀라서 얘기하죠. 우리 아는 사이잖아. 루가 말합니다. 물론 루는 아주머니를 알아요. 저분은 슈미트 아주머니고 루의 근처에 살지요. 그러나 루가 그 아주머니를 다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모르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진짜 슈미트일까요? 아니면 이 빨간 머리가 진짜일까요? 아니면은 슈미트 아주머니는 샤워하는 걸 좋아할까요? 목욕하는 걸 좋아할까요? 그리고 저 강아지의 이름은 뭘까요? 이런 걸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루는 슈미트 아주머니를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남자가 나타납니다. 어떤 아저씨가 나타나서 같이 따라가지 않을래? 집에 데려다 줄게. 그러나 루는 아저씨 몰라요. 따라가지 않을래요 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저씨 이름은 롤프라고 알고 있지만은
롤프 아저씨의 성이 무엇인지, 양말은 직접 빨아 넣는지, 아니면 반려동물이 있는지, 빨간색 젤리를 좋아하는지 초록색 젤리를 좋아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이 아저씨에 대해서 모든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따라갈 수 없다고 얘기하죠. 같은 상황이 반복됩니다. 분명히 어떻게 보면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루는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겠다고 얘기해요. 마지막으로 상당히 거칠게 생긴 소년이 옵니다. 얼른 가자. 루는 냉큼 따라가죠.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루의 친오빠입니다. 이 친오빠에 대해서는 잘 안다고 생각해요. 거미를 무서워하고 딸기 소스를 넣은 바닐라 푸딩을 좋아하고 심지어 잘 때는 어린 시절에 곰인형을 안고 잡니다. 그리고 금발머리는 직접 연색한 거예요. 통적으로 어떤 사람을 안다고 할 때 그 사람의 이름, 나이, 직업, 그다음에 심지어 연봉을 알면 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게 진짜 그 사람에 대해 아는 건지 그런 얘기를 어른들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책은 낙서가 예술이 되는 50가지 상상이란 책입니다. 프랑스 작가인 세르주 블로크라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요. 이것은 텍스트보다는 주로 그림 위주로 이렇게 돼 있는 책입니다. 이 책에다 직접 낙서를 할 수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 어린 시절에 이제 기존 책이나 신문에 낙서를 한 적이 많을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신문 같은데 사람 얼굴이 나오면은 볼펜 같은 걸로 수염을 그리거나 안경을 그리거나 흉터를 내거나 재밌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아예 그런 장난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한 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부엌이라든가 가지, 간단한 예시가 있죠. 이렇게 가지를 동물로 만든다거나 아스파라거스 사이에 이런 악어를 숨긴다거나 숟가락과 포크, 나이프 세트를 가족으로 만든다거나 거실에 이런 모습을 그린다거나 본격적으로 낙서를 할 수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채롭게 낙서를 할 수 있는 좋은 그림들이 있고요. 거기 이 작가가 미리 그려놓은 그러나 이제 너무 잘 그리지 않아서 따라 그리기 쉬운 부담스럽지 않은 그림들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이따 한번 같이 그려볼까요? 네, 이상으로 찬이 삼촌의 어린이 책 맞아요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그림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